cabinet and all of the 지난 incredible 시간에 트럼프의 국내적들은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과 워싱턴 정계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전쟁의 성격과 규모 면에서 가히 제3차 세계대전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전쟁은 가치관의 성격을 지니는데 한마디로 규정하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가장 큰 외부의 적은 공산주의 주동국인 중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중공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의 가장 큰 외부 적은 중공, 즉 중국 공산당입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내내 중공을 경제적으로 제압했고 종교의 자유 문제를 내세워 인권 카드로 중공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홍콩의 송환법 문제에서도 중공의 야만적인 반인권 정책을 질타했으며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비자 기간을 10년에서 1개월, 1회로 단축,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중공 바이러스의 고의적인 은폐와 확산 책임 문제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공의 사악함이 전 세계에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제재와 호주와의 무역 갈등, 국내의 권력 투쟁, 식량난 등으로 중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이미 미국 국가정보국 D&I 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서명한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선은 중공을 재기불능 상태로 빠뜨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중공이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고자 총력을 기울인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중공의 시진핑이 바이든 당선 선언 18일 후인 11월 25일에서야 바이든에게 축하 인사를 한 것은 연막을 치기 위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미 지난 1월 5일 인민의 반군에 대하여 전시동원 훈련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미 멕시코 국경지대와 캐나다 국경지대에 중국 인민의 반군 25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공군이 얼마 전 캐나다에서 혹한기 훈련을 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지난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경 부근의 알라모 격전지로 가서 연설한 것은 중공에 대한 경고 메시지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멕시코 국경 450마일에 걸쳐 장벽을 쌓은 것은 지금 사태를 예상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벽을 쌓지 않았다면 중국 인민의 반군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쉽게 침투하지 않았을까요? 친중공 노선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막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공산당천화가 되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1월 9일 대만과의 상호항례 제한 준칙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공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쿼드, 즉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밀문서를 트럼프가 해제한 것도 중공을 묶어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월 13일 중공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의 미국 자본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중공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1월 18일에는 중국산 드론을 정부 항공명단에서 퇴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 폭로 트윗 수십 건을 올려 중공이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국무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트럼프의 또 하나의 적은 이란입니다. 지난해 1월 3일 이란 국민의 영웅인 솔레이마니 군사령관은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을 이용한 미국의 미사일 공습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정국은 이란으로서도 트럼프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알카에다의 본거지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위키리크스는 미국의 전 대통령 정부가 알카에다에 거액의 금전을 제공했다는 기밀을 폭로한 상태입니다. 또 이란 전역에 며칠 전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이란의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미국 우주군이 미리 본 때를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란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트럼프는 영화와 같은 치밀한 계획하에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주방위군 무장병력 약 4만 명이 워싱턴 시내를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동원되었습니다. 1월 20일에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월 24일까지 워싱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20일 퇴임하는 대통령이 1월 24일 비상사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바이든이 취임한다면 바이든은 전적으로 중공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반드시 청구서를 내밀 것입니다. 취임 기념으로 중국에 초청하여 혼밥을 먹이거나 수행기자들을 폭행하여 길들이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무사할까요?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트럼프는 이미 중공의 이런 위험성을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이 전쟁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일까요? 관중은 진정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잘못된 뉴스로 전 국민을 잘못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고 있는 지인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에너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